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 반은 일반 기업 회계 관리 실무라고 이름이 써져 있네요. 자, 그래서 16시간 동안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런 걸 아마 회계적인 실무를 강의하라고 잡은 거예요. 한번 해보는데 요 반은 두 반이 있어요, 여러분요. 두 반은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입문반 개념,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반이 하나 있고요. 올해부터는 제가 전문반을 옛날에도 있었지만 24시간짜리 그 좀 아주 깊은 과정을 또 하나 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은 그냥 16시간 동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전반적인 얘기를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으로 가질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일반 회계가 뭐냐 뭐 이런 것도 좀 이따 하지만 먼저 칠판 잠깐만. 여러분 혹시라도 이 수업을 평생 회계학을 처음 배워요 이러신 분은 절대로 이 수업을 들으시면 안 돼요. 회계학을 처음 배우시는 분은 저희 프로그램에 함께하는 전 직원이 함께하는 기초 회계 실무라는 반이 있어요. 이 반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은 16시간인데 평생 회계학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들으라는 반이고요. 또는요, 대학교에서 회계의 원리 정도를 배웠는데 이제 사회 나와서 재무팀에 다닐 것 같거나 그렇죠? 이미 재무팀에 왔는데 솔직히 너무나 회계학을 몰라. 이런 분들이 듣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희는 2단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회계는 당연히 아시고요. 그리고 이미 재무팀에 근무하고 계시고 또는 재무팀이 아니라도 굉장히 연관된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듣는 반이에요. 그 대신에 아주 고참 대리 과장급의 강의는 아니라는 건데 이해하시겠나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반의 성격이 있으니까 평생 처음 회계학을 듣고 싶어요라는 분은 지금 빨리 화면을 끄고 교육팀에다 연락을 해서 이 반으로 바꿀게요라고 바꾸세요. 앉아 계신 분들이야 알고서 왔겠지만 이런 거다, 요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자, 그다음에 회계학을 칠판에 없는 얘기들을 할 겁니다. 우리 책에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회계학을 처음 배우면 맨날 이렇게 배워요. 그렇죠? 뭐라고 배워요?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회계란 뭐예요? 회계란 뭐예요? 회계, accounting. 회계란 뭐예요를 가르치죠. 여러분도 혹시 고민할까봐 우리 책에도 있어요. 15페이지를 보시면 감사합니다. 15페이지에 회계가 뭐야라고 써 있어요. 근데 칠판 보통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은 어떻게 회계가 뭐냐라고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죠? 참 설명도 없이 뭐도 없이 하네요. 아마도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평생 저를 처음 보시겠죠?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첫째, 우리 지금 학원이 아이파잖아요. 아이파라는 학원은 20년 정도 된 학원이고요. 회계하고 세법, 노동법 이런 경영 일반적인 거를 가르치는 아주 전문적인 학원이에요. 특히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는 온라인을 강조하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라인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학원이라 그렇죠?
여러분 앉아 계신 분은 모르겠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이 회원님들이 온라인으로 이 수업을 들어요. 이런 학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아이파라는 학원의 대표 주주가 아니라 강사들 중에 대표 강사 이런 선생입니다. 혹시 절 모르시니까 제 이름은 아까 책에 다 있었는데 보셨어요? 제 이름은 이항수라는 회계사고요. 회계사를 올해로 만으로 41년 차 회계사입니다. 41년 차입니다. 나이가 60 몇 개라는 거 정도는 아시겠네요. 회계사가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순번대로 해도 제가 2000번 초반입니다. 무지하게 고참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의는 만으로 35년째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대한민국에서 회계세법을 가장 오랫동안 실무자들을 가르친 선생은 접니다. 저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실무자들을 가르쳤던 선생이 이런 회계를 한번 아주 재밌고 어떤 좀 도움이 되게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요. 잘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회계학을 이렇게 가르쳐요. 회계학을요. 그래서 자, 쓰지 마세요. 책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사라고 불러요. 첫째 시간이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알아놔요. 회계사님,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영리가 아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갈라져요?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이 애를 만드는 법이 상법이라는 법이고요. 비영리 법인을 만드는 법이 민법 또는 무슨 특별법 이런 법들이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요. 이건 외워놓으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우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요렇게 이 5개가 상법에서 만드는 영리법인이라는 거고요. 비영리법인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무슨 재단법인, 사단법인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요 정도는 기본으로 아시고요. 이 수업을 듣는 상당히 많은 분들은 주식회사에서 들으실 확률이 높죠. 그죠? 높죠. 그죠? 높아요.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비영리 법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연세대학교도 학교법인도 비영리고요. 상공회의소라는 데도 비영리법인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데들 많잖아. 무슨 고아원도, 양로원도 전부 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종류들이요. 자,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상법이라는 법에서 만드는데 여러분 나중에 꼭 누가 물으면 회계사님 주식회사와 이런 회사들 이런 거는 이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주식회사에서 왔고요.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려면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수없이 많은 아이파 중에 이런 걸 가르치는 바는 상법이라는 반이 있으니까 상법이라는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이런 것들의 차이를 또 아시게 되고요. 비영리 법인에서도 많이들 와서 수업을 들어. 여기도 똑같이 다 회계세법이 있거든. 비영리 법인도. 자, 여러분은 혹시 이 강의를 녹화할 때, 여러분 이 강의를 녹화할 때 드라마 중에 제일 유명한 드라마가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대요.
눈물의 여왕에 그 뭐 김지원이라는 친구도 나오고 김수현 친구도 나오고 저도 너무 재밌어요. 잘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악당으로 나오는 친구가 있죠. 그죠? 박무선 친구가. 근데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 그 텔레비를 봤을 때 김지원이라는 그 똑똑한 친구잖아. 백화점의 사장인데 그 친구, 악당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야, 너가 나쁜 놈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입장이 안 좋지. 그래서 니네 회사에 뭐 그지? 너가 지금 LP들이 난리가 났지. 그래서 LP들이 난리가 나서 네가 지금 GP인데 GP의 입장이 애매하지. LP들이 새로운 GP를 세운다고 난리 났지. 여러분 대답. 지금 LP와 GP가 뭐죠? LP와 GP가 뭐예요? 대답하세요. 그냥 드라마들만 보나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LP와 GP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LP, GP 뜻도 몰라요? 그러시면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을 텐데. 그래서 실판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업무, 이런 관리 업무에 계시면 이 합자회사라는 거를 제법 많이 접하실 거예요. 합자회사. 이 합자에는 GP와 LP가 있어요. 이게 그로스 파트너, 그래서 이걸 무한 책임 사원. LP는 리미티드 파트너, 그래서 얘를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식회사는 주주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는 파트너라고 불러요. 사원이라고 불러요. 전혀 다른 조직들이고요. 합자회사 다니시거나 합자회사랑 무슨 일을 하시면 대부분은 금융업이에요. 좋은 회사들이라고요. 이런 걸 많이 배워서 혹시 어떤 금융회사가 너 우리 회사로 와서 좀 일해봐라. 그러면 와, 월급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이런 데 한번 기회를 갖고 가세요. 다양하게 공부하세요. 다양하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회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특히 여러분, 이 영리법인은 당연히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봐봐. 비영리법인은 이런 거 배울 때 들어요. 비영리법인은 뭐예요? 이건요. 고유의 사업과 비영리는 수익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고유 사업은 법인세 신고가 없는데 수익 사업은 당연히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들도 수익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회계나 세법 수업을 당연히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 뭐예요? 비영리 법인이 설정하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 뭐예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회계 몰라요? 그럼 여러분은 비영리 법인에 못 가요. 근데 들은 기억이 없어요? 앞으로들 공부해요. 이런 게 회사라는 거고 세금들이 연결돼 있고 해서 회계를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여기다 다시 쓸게요. 일로 오세요. 이러한 회사를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이해관계자들.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을까? 이 회사들을 만든 사람들이 주주. 좀 전에 주식회사 말고는 누구요? 거기는 출자자들 또는 사원들. 여러분들은 임직원. 여러분들과 거래하는 거래처, 물건을 사거나 여러분이 판매하는 거래처, 여러분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들, 세금을 관리하는 국세청들, 여러 투자자들, 여러분 회사에, 그죠? 여러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싶은 분들, 에브리바디 대답. 첫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 여러분, 오너가 여러분에게 야, 우리 회사가 50억 정도 필요하지. 펀딩을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야, 우리 회사가 저 쩐주들하고 연결됐어. 준비해라, 김 팀장. RCPS 발행할 거야. 잘하지? RCPS 발행 준비해. 여러분 대답하세요. RCPS가 뭐예요? 뭘로 펀딩을 하겠다는 거죠? 이번에 제3자 배정을 할 거야. 제3자 배정하는데 1조 액면 5천 원을 5만 원에 10배로 펀딩할 거야. 준비하고 발행해라. 제3자 배정이 뭐죠? 회계 처리 어떡하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일 해보셨어요? 혹시 역시 이런 일은 여러분 업무가 아니야? 안 할 거고? 이런 거 맡기기 전에 이미 회사 때려치고 다른 일 할 거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좋은 일이야? 그죠? 그렇게 하라고. 누구도 여러분을 이런 회계나 세법일을 하라고 붙잡지 않아요. 이해하래요? 안 붙잡아요. 여러분 마음이니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셔서 제3자 배정으로 사장님 결정하셨습니까? 그럽니까? 그럼 저희가 그 제3자 배정에 따르는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준비할게요. RCPS,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하시기로 한 겁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법적 절차를 금융을 조달하는 친구들과 얘기를 해서 말끔하게 처리랑 회계나 세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다 같이 동의하세요? 앉아 계신 분 대답 안 하시면 첫째 시간 끝나고 집애들 다 복귀한다. 다시 알았나요? 네. 알았나요? 네. 다 가도 돼? 비도 오니까 저 혼자 사이버 찍는 거 동영상 찍는 거 되게 좋아해. 그죠? 앉아 계신 분 지금 몇 명이 없으니까 되게 웃겨. 저 화면 너머로 어마무시한 분들이 봐. 아이파는. 여러분은 그냥 오늘 찍기 위한 과정에 앉아 계신 것뿐이야. 그러므로 기억해.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을 위한 강의를 하지 않아. 저 온라인으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녹화하는 거야. 그러니 대답하지 않으려면 이항수 수업은 듣지 마가 원칙이에요. 우리 학원에. 다시 알았나요? 명심해요. 인터넷 보면 그래서 이항수를 무지 좋아하는 사람 절반하고 무지 싫어하는 절반으로 갈라져 있어. 저도 저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해. 나는 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갈 거야. 자, 아침에 이 비도 오는데 아침에 문자가 와 있었어.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릴 거야. 아침에 딱 봤더니 우리 수강생이래. 연간회원이 회원이라는 거야. 연결재무제표 강의랑 관련해서 된대. 상장법인에 다니고 있고 해외법인 연결 컨버전 담당이 돼서 연결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데 뭐 고급 회계 이런 걸 뭘 들어도 돼요? 뭐 해서 당연하죠. 그래서 또 답이 연결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한데도 바로 고급 회계를 들어도 돼요? 별도로 중급 회계는 인문신문 다 수강했대. 요게 인문이고 중급을 다 들었대. 그래서 당연하죠. 제가 무지 잘할 거라고 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오늘 아침에 이해하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전국에 수천 명이 있어요. 왜요? 저한테 물어보는 건 수수료가 없거든요. 이항수가 여러분을 돕거든요. 됐나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앉아 계신 분은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열심히, 그죠? 자, 지금 회계는 이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뭘 하고 싶어요? 합리적인, 그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근데 이 정보는 뭘로 제공해라? 숫자로 제공해라.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하나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와 하나는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정보가 있대잖아요. 그래서 재무 상태라는 게 보통 여러분이 하는 건 뭔데?
맨 마지막 날 12월 말 현재로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그래서 자본이 얼마야 요런 걸 나타내는 거고 여러분 요걸 나타내는 표를 우리는 재무상태표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financial position이라는 재무 상태표를 나타내는 게 요거 경영성과는 1년 1월부터 12월까지 뭐야? 1년 동안에 여러분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죠. 그죠? 얼마를 벌었어? 이걸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잖아. 손익계산서. 영어로는 income statement. 그래서 요 재무상태와 요 손익계산서를 합쳐서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라고 부르고 그래서 회계라는 건 이거잖아.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기업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좀 정보를 달라. 그럼 다 봐봐. 이 주주는 이 기업을 만든 사람, 돈을 넣은 사람들은 대답해봐요, 여러분.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싶을까? 간단하지. 여러분 요새 경기가 악화됐다라는 건 알 거예요. 그렇죠? 경기가 악화됐고 여러분도 참 이 강의가 총선 이후에 바로 찍은 강의라서 총선에서 지금 야당이 압승을 했죠. 다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저 같은 사람도 늙은 사람은 보통 여당인데 당연하게 저도 뭐 당연하게 이번 판은 야당이 승리할 거라고 봐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국민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기억해요. 총선 전에 루머가 돌았잖아. 총선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메이저 건설사들이 줄도산한다고 그 얘기 다 알던데 여러분들 들었죠? 건설사들이 다 부도난대잖아. 메이저 건설사들이. 은행들이 만기를 회수하면 부도나는데 총선 때문에 붙잡고 있었대잖아. 그럼 여러분 진짜야? 그럼 대한민국 망할 텐데. 거기에 거론됐던 그 건설사들이 망하면 대한민국은 망할 거잖아. 안 그래? 망할 거잖아. 다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기업들이 부도나면 안 되고 경기 악화는 맞아요. 소비가 위축된 것도 맞고요. 그렇죠? 극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울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그죠 여러분요.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2조가 마이너스였던 거 알아요? 12조가 마이너스여서 삼성전자가 12조 마이너스. 그러니 좋을 수가 있겠어요? 한국의 삼성전자가 버티고 다니는 회사인데 그죠? 전자가 마이너스 12조야. 물가는 올랐죠. 점심값 어저께 오랜만에 저녁 때 엄마랑 아들이랑 영화를 봤어요. 와, 저 파멸하는 영화를 늦게 봤는데 와, 저는 거기서 뭐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그 사람이 잘하는 건 알잖아요. 그죠? 최민식 씨는 저보다 한 살인가 어린 친구인데 뭐 어쨌든 뭐 그 친구는 그 정도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김고은이라는 배우와 그 남자 배우 까먹었다. 잘생긴 배우가 하나 있던데 그 두 친구가 너무너무 잘해서 저런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구나. 세상에 김고은이라는 저 배우는 어떻게 저런 무당역의 저 역할을 저렇게 잘하지? 저는 무한한 감탄과 무한한 존경심을 그 친구한테 보낼 거예요. 저런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끌고 갈 거야. 대한민국은 안 망할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하셔야죠. 누가 보더라도 저 친구 참 멋있네? 뭐 회사는 규모는 적더라도 야, 꽤 참 꿋꿋하게 있네? 그런 느낌을 주셔야죠. 그죠? 여러분도 밤에 보셨어요? 김고은 씨의 연기를 칭찬만 하지 마시고 같은 젊은이로서 여러분도 저런 사람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나라가 어려워지고 망한다. 그럼 얼마나 주주 입장에서 그렇잖아. 그 기업들이 다 상장이잖아. 그럼 망할 것 같으면 주식을 다 팔았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망한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 주주로서 내가 이 주식을 팔아야 돼? 아니면 오히려 좋아. 더 투자를 할까? 아니면 이 회사 오늘 문 닫을까? 문 닫을 수도 있어. 여러분 대답?
여러분은 이런 용어를 들어봤나? 빨리 여러분 해산, 청산, 파산 빨리 이 단어의 차이를 알아? 얘기해봐. 해산과 청산과 파산의 차이를 설명해봐. 설명? 못하나? 왜? 그저 아무도 안 가르쳐줬으면 대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아무도 안 가르쳐주면 여러분은 대답을 못해?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이들 와서 배워요. 책 넘기시면 왜 책에 있을 것 같아서 책을 넘기나? 내가 모르는 걸 물으면 여러분은 쪽팔리나? 그럼 이렇게 책을 넘기나? 아이, 더 쪽팔리네. 더 쪽팔려. 어? 여러분은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먼저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쪽팔리니까 책을 넘겨? 나 같으면 절 더 찾아보고, 그러니까 회계사님 몰라. 그래서 가르쳐줘봐. 내가 열심히 들을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물론 누가 그래 저더러 회계사님, 선배님, 형님 왜요? 이런 수업은 다 요새 MZ세대들이 듣는데 MZ세대들은 선생님 지금 머리 숙이지 마라 그러면 MZ세대는 싫어한대. 싫어하든 말든 내가 할 게 뭐야. 에? 싫어하면 이항수습 안 들으면 되지. 미안해. 난 MZ세대 이런 거 몰라. 그냥 여러분은 저를 꼰대라고만 부르면 돼. 꼰대 선생은 맞지만 저는 MZ세대들의 특징 이런 거 몰라. 저는 그냥 회계세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회계세법을 가르쳐드리는 선생일 뿐이야. 이해하셨죠? 거기에 뭘 개입하지 마. 우리는 회계세법을 배우러 오셨어요. 많은 걸 배워가요. 다만 16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해산과 청산과 파산을 가르쳐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강의가 수없이 많다고 그랬잖아. 맞죠? 해산, 청산, 파산 배우러 오세요. 상법 배우러 오시고요. 다양하게 해요. 다양하게. 자, 임직원은요. 내가 이 회사를 더 다녀. 사표 내고 옮겨. 거래처. 이 회사에 물건을 줘도 돼. 이 회사 물건을 사도 돼. 외상으로 줘. 현금으로 줘. 금융기관. 이 회사의 돈을 빌려줘도 돼. 빌려준 돈을 회사할까? 국세청. 얘네 세부조사 할까 말까? 투자자. 여기에다가 펀딩을 해도 될까? 펀딩하지 말까? 이런 의사결정들이 필요할 거잖아. 맞지 않을까? 맞지 않아. 맞지 않아. 그죠, 여러분요? 그러면 자, 다 아시는 거 빨리 칠판 보면서 여러분 대답 재무 상태는 뭘 나타내는 표인지 설명해봐. 재무 상태표는 뭘 나타내죠? 이런 질문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재무 상태표는 무슨 표죠? 무슨 표죠? 손익계산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뭘 나타내는 거죠? 다시 여러분은 재무상태나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어떤 정보를 얻냐고 저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죠? 여러분 이런 걸 알아? 어떻게 알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지? 저런 걸 그냥 만들어라 그러면 일부 개정을 해서 만들었지. 여러분이 전체 재무제표를 놓고 이 기업을 언제 분석해 봤어? 안 해봤죠? 그러니 회계가 재미없고 회계를 봐도 회계 업무에도 이 회사를 분석할 수 없는 거야. 재무상태라는 건 여러분 쉽게 뭐야? 이 회사가 현재 자산과 부채가 얼마야? 그래서 넷두로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 그러니 내가 이 기업과 거래를 했을 때 빨리 곧 저 회사 혹시 부도나나? 부도나? 나 개털되나? 투자된 돈 날리나? 외상으로 물건 준 거 띄나? 이런 걸 판단하는 거야. 이해했나? 이해해? 재무 상태가 불안한데 쉽게 부도날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하셨지, 그지? 그 느낌을 잡는 거고. 경영성과는 뭐야? 이 회사가 작년에 얼마를 팔아서 얼마 이 비용이 나서 얼마가 이익 났대. 그 전년도에는 어땠대. 이러면 이걸 보고 올해는 대충 올해도 어느 정도 매출과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를 추정하는 거야. 이해해? 다르지?
다른 거야. 이 회사가 지난 몇 년간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을 냈어. 올해 경제 상황과 맞붙여서 이 회사가 속한 산업과 우리나라 경제 움직임들을 비추어서 올해도 비슷하겠네? 올해는 좀 더 커질래나? 뭐 이런 걸 추정하는 거야. 이게 손익계산서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 그냥 재무상태나 손익계산서를 누가 만들고 누가 총괄하고 이런 것만 봤어. 이걸 분석해서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이해해요? 이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회계입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회계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기업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한 이걸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회계거든요. 이해했나요? 이게 회계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잖아. 그런데 다 같이 대답. 여러분, 이 재무제표를 말해봐. 이걸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그 나라마다의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네 맘대로 만들면 안 돼. 회계 기준이 있죠. 그래서 봐요. 한국은 아이고 이게 월요일 아침이라 목에만. 자, 한국은 2011년부터 기가 막혀요. KIFRS라는 회계 기준이 새로 도입을 합니다. 이게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상장법인들이 하는 회계고요.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같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비상장 기업들이 하는 회계입니다. 잡습니다. 상장이라는 말은 여러분 알아놔요.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을 말하는 거예요. 상장이. 그래서 좀 디테일한 표현은 보통은 우리가 주권상장법인 이런 표현을 써요. 이해했어요? 주권상장법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인데 이 기업들은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걸 합니다. 말 그대로 국제회계 기준이니까 뭐죠? 전 세계 회계가 똑같습니다. 이해했나? 똑같은 회계야. 나라의 언어만 달라. 이런 회계를 했고요. 근데 문제가 뭐야? 얘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상장하지 아니하는 기업들은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걸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걸로 해라. 결론, 그러므로 뭐야? 이 둘은 정말로 다릅니다. 이해합니까? 이 둘은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알아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런 회사가 몇 개 정도 되는지도 잘 모르죠? 우리나라에는 90만 개 정도 기업이 있다. 생각보다 많을 텐데 90만 개가 있어. 90만 개가. 그중에 요 상장법인들은 한 1,70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비상장도 원하면 IFRS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국제회계 기준은 한 5,000개 정도 기업이 하고 있고 나머지 거의 90만 개의 기업은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회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죠? 이 둘이 너무너무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회계학 수업은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어요. 회계가 다른데, 그죠? 그래서 이 반은 뭘 강의하는 반이라고요? 이걸 강의하는 반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강의하는 반이고 뭐 국제 회계 기준 강의하는 반이 따로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 수업은 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강의하는 반입니다. 그리고 알아나 배운 김에 그럼 여러분 2010년까지는 뭐라고 그래?
2011년에 새로 나왔으니까 2010년 것까지를 우리는 그냥 이건 과거 회계 기준.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상장 비상장의 회계 기준이 똑같았어요. 이해했나? 그리고 얘를 부르는 용어가 뭐야? 얘를 부르는 용어가 K갭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수가 자꾸 일반 회계 기준을 K갭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 쪽팔려 죽겠네. K갭은 2010년까지 하던 과거 회계 기준이야. 전혀 다른 회계야. 일반 회계하고도. 알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회계 기준 둘이라는 회계 기준이 있고요. 일반 회계 기준 하는 회사가 거의 90만 개라니까. 그러니까 수는 압도적으로 일반 회계가 많은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혹시 잘못 왔나 싶어서 우리 오늘 앉아 계신 분은 혹시 IFRS인 분 있어? 그럼 오면 안 되는 거야. IFRS 수업을 들어가야지. 그죠? 이반은 일반, 비상장들이 하는 일반 회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걸 할 겁니다. 다만 10초 줄게. 여러분은 다 일반 회계 기준 하는 비상장이야. 10초 되다. 그럼 여러분은 IFRS를 한 번이라도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시작. 응? 국제회계 기준을 공부한 적이 있어 없어 여러분? 여러분이 대학교 때 회계학을 배운 게 그게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전혀 기억 안 나겠지만 그죠? 전혀 기억 안 나지만 여러분이 대학교 때 배운 회계가 그게 국제회계 기준이야. 지금 현재 모든 대학교에서 회계 원리 중급 회계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강의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이해해? 여러분은 대학교 때 배웠던 회계 원리 중급 회계는 이미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동의하죠? 전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 다 잊어버려. 여러분이 학교 때 배운 회계는 다 가짜 회계라고 부른다. 이 항수가. 가짜 회계다. 미안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미안해. 그렇죠? 저도 대학교에서 10년간 겸임교수였어. 근데 학교 때 가르치는 그런 회계 있잖아. 여러분 다 가짜야. 잊어버려. 국제회계 기준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으로 여러분 이번에 따로따로 배우는 겁니다. 이해했어? 이제 히스토리가 이런 게 회계고 요렇게 돼 있다라더라. 요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요. 요 얘기를요. 일로 와요. 아이파의 회계학 교육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수업과 IFRS라는 수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반이 입문이고요. 그 다음에 중급 정도의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이라는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 과목별 회계와 세무 처리라는 반이 있어요. 얘가 16시간, 24시간, 16시간, 24시간. 여러분 국제회계 기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시작.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책으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결산회계 처리 실무 이 책으로 우리는 입문과 중급을 같이 강의를 해요. 한 책으로. 그렇죠? 그래서 한 책으로 요걸 듣고 요걸 듣고요. 고급은 괜히 말이 고급이죠. 이거는요. 지분법, 그다음에 연결재무제표, 합병, 분할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도 강의야. 그러니까 중급 회계 몰라도 고급 회계는 무조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너 연결해라 그래. 그냥 고급 회계 들으면 되는 거야. 너 합병해봐라. 그러면 고급 회계 들으면 돼. 이해했나 여러분요? 회계 실력과 상관이 없는 거야. 말이 고급이어서 그런 거야. 알았죠? 요렇게 하고요. 요 놈은 뭐야? 요 놈은 제일 어려운 반이야. 왜?
주요 개정 과목별의 회계 처리와 법인세 세무 조정이 같이 붙어서 회계하고 세법을 같이 하는 반이야. 그러니까 이게 책 한 권, 이게 책 한 권, 이게 책 한 권. 국제회계 기준도 인문과 중급을 제가 쓴 또 다른 책으로 하나로 하고 고급도 있고 개정 과목도 또 다른 책으로 이루어져. 이렇게 봐봐. 이게 몇 시간이야? 80시간이죠. 80시간. 이 정도 반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저 지금 처음 첫 시간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대답. 마음속으로. 어떻게? 지금 마음으로는 저 끝까지 가려면 80시간을 다 들으라는 얘기죠. 그죠? 저런 과정을 한번 해볼 마음은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응? 있어 없어요? 요새 젊은이들, 여러분 같은 사람은 그렇죠? 싫어요. 내가 미쳤어요 이런 거라게? 어휴, 그래도 괜찮아. 누구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맞죠?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알았나요?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러니까 회계사님, 저도 한번 회계로 승부를 걸 거예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인문, 중급, 고급 개정 과목을 듣는데 칠판 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간만 생각했어? 제가 말하는 이 중급은요. 이 24시간짜리를 최하 3회독에서 5회독을 들으라고 한 거야. 알아요? 여러분 이걸 한 번 들으면 다 이해할 것 같아? 아유, 꿈 깨시고요. 동영상으로 3번 반복, 5번 반복해서 들어라. 그리고 이 과정을 하니까 꽤 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반 회계 기준을 여러분보다 그냥 뭐 그렇게 뭐 잘하는 사람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은 뭐야? 지분법도 할 수 있고 연결재무제표도 만드실 수 있고 합병 분할도 다 업무를 하실 수 있고 결산 마감에서 회계감사 받는데 아무런 지적사항도 없고 모든 걸 다 혼자 마무리하시는 분이 되겠죠. 엔드 여러분 회사 법인세 계산도 여러분이 직접 하실 거고요. 법인세도 여러분 지금 세무사들에게 맡겼나? 회계사나 세무조정을? 혹시 창피하지 않았어? 법인세 계산을 세무사한테 맡겼어? 여러분 회사 세금 계산을? 왜? 여러분 회사 세금 아니야? 그걸 왜 세무사한테 맡겨? 여러분이 하는 거지. 그죠? 법인세 계산은 여러분이 하는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 회사 법인세도 계산하실 거고요. 근데 안 끝났지. 왜? 이게 얼마나 어려워. 이게 여러분 알아놔. 국제회계 기준은 여러분 요 일반 회계 기준보다 여러분 한 10배에서 20배 이상 어려워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건요. 미안해. 제 생각에 이건 우리 애들이 장난하는 거고요. 국제회계 기준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답. 여러분 국제회계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안 해? 왜? 여러분 회사가 지금은 비상장인데 사장님이 야 우리 앞으로 2년 안에 IPO 우리 상장할 거야. IPO가 상장이란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상장은 예래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공을 들인 회사인데 상장하면 이걸로 가는데 IFRS를 몰라서 회사를 그만두면 안 억울하겠어? 억울할 거 아니야. 또 어떤 회사가 재무팀장을 찾아. 뭐라고? 야, 우리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여러분이 가야지 그러면. 그럼 가는데 물어볼 거 아니야. 아니, 우리는 IFRS인데 당신은 일반 회계하는 회사에서 왔잖아. 국제회계 기준 모르잖아. 아니, 더 잘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잘한다니까? 그래야 회사도 옮겨갈 거 아니야. 맞나? 다만 기억해 여러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 여러분에게 공부하라고. 그러니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걸고 이걸 한 다음에 최하 국제회계 기준의 인문 중급 요 2가지 과정 정도는 좀 들어요. 그러면 일반 회계를 다녀도 여러분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한다고 회계를. 오케이?
다만 시간이 걸리죠. 꽤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이걸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마음이다. 다 같이 알았죠? 알았죠? 오케이. 누구도 강요 안 하니까. 그리고 이런 걸 하다가 걸려 모르겠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저한테 물으시고요. 오케이? 살면서 누구한테 하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좋은 일 아닐까, 그지? 궁금한데 물어볼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많이 도울 겁니다. 많이 도울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 일반회계 기준의 입문 과정인데 이게 회계를 처음 배우는 그 입문이 아니라니까. 알아요? 여러분한테는 대학교 때 수업보다 훨씬 어려운 수업이 앞으로 15시간 동안 남아있는 거야.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요. 아니야. 이런 식의 강의를 할 거고 15페이지 회계가 뭐다? 16이다.